여러분들이 배웠던 외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내가 원하는 만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모델링 앤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모델링이란 말은 뭐냐면 뭐 옷 입고 패션쇼 하는 그 모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매스메디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가 들어가나요? 헷갈리네. 매스메 요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오랜만에 쓰니까 또 헷갈려서 아 수학적 모델을 얘기해요. 수학 모델. 결국 뭐 이게 뭐냐면 수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식. 이 수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력 변환 회로에서 배웠을 때는 회로였어요. 그 회로도 어떤 회로였냐면 우리가 흔히 디스크리트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어 사실은 지금 요 디스크리트라는 말은 모델보다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음 서킷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스크리트 서킷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버크 컨버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스위칭 소자로 회로가 그려져 있으면 디스크리트 서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는 우리가 인제 이해를 해야 무슨 얘기를 할 때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디스크리트 서킷은 전력 변환 회로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 디스크리트 서킷을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만들어서 그 수식을 가지고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어공학을 원에서 배운 학생들은 알겠지만 일단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라플라스 변환된 형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제어기를 설계하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제어를 하려면 수식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것은 디스크리트 서킷을 수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번 학기에 배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배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얘기하는 사실 요 말에는 이 말은 뭐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주파수 응답이
이죠. 요 말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frequency domain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주파수 그러니까 정의 구역이 함수의 정의 구역이 이 주파수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 함수가 어떤 주파수의 함수로 되어 있는 형태 이거를 인제 다루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 원래 처음에 이 다이나믹 시스템을 배울 때 '시스템을 배우진 않았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먼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은 다이내믹 서킷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다이내믹 회로.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7장 회로 이론 7 장의 1차 및 2차 과도 회로라는 곳에서 배운 거지요. 이때 보면 예를 들어서 회로가 음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는 여기 양단에 캐패시티 양단의 전압을 VC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 X축을 뭐라고 놨냐면 T라고 놨어요, T. 단위 세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임 도메인 리스판스라고 하고 뭐 이걸 뭐 시간 영역에서 해석했다고 그래서 어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의 해석을 통해서 시간 영역에서의 응답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해석하는 것, 즉 응답을 본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이렇게 보거나 시간 영역에서 보거나 주파수 영역에서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아니 타임 도메인 영역 아니 타임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 있죠. 익숙하지 않은 학생도 많이 있지만 하여간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회로가 나오면 그냥 눈 감고 VCT는 10의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C 분의 T 이렇게 후닥닥 쓰고 이 타오가 뭐냐면 아니 RC 이퀄 타오다. 그래서 시정수. 그래서 뭐 시정수가 크면 응답 속도가 느리고
시정수가 작으면 응답 속도가 빠르다.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상 상태에 빨리 다다른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타임 도메인 리스판스,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에 능숙한 학생들이에요. 보면은 빨리빨리 풀고 물리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응답도 익숙하지 않은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응답,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인제 머리가 아픈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전자과를 졸업하면서 어 물성,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인제 시스템 쪽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시스템 쪽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서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졸업을 하면 밖에 나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사실은 2차 대전 때 이론들이 다 개발이 되었던 건데, 물론 이제 전쟁을 하는 통에 남들보다 과학 기술이 뛰어나야 훌륭한 무기를 만들고 그래야 전쟁에 이기니까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그때 다 완성을 해서 무기화했죠. 그만큼 전자 시스템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아 저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주파수 난 삼각함수만 나오면 헷갈려 죽겠는데.' 물론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 그러면 인제 그 사인파가 나오는 거니까 "삼각함수가 어려웠어." 이렇게 "머리 아파. 그런 건 정말 싫어." 이런 학생들도 어 아주 쉽게 얘기를 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물론 인제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회로 이론에서도 배웠던 내용이고, 뭐 통신에서 배우고 신호 처리에서도 배우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배우는데, 그때 혹시 그런 것을 배울 때 좀 놓쳤던 학생들은 다시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어 요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마델링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컨트롤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하려는지는 다 잘 알겠죠?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갖고 이거 하다 보면 답답해. 누가 한 명이라도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잘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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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아. 아 그리고 한 가지 얘기를 빠뜨렸는데, 지난 학기는 75 분을 꽉꽉 눌러서 강의를 하고, 또 뒤에 강의 시간이 없으면 질문들을 다 받느라고 뭐 20 분도 더 가르치고 30분 더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나서 보니까 과연 그게 효율적이었는지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 사람이 이 집중하는 시간이 20분 내지 25분 집중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75분 강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의 효율로 따지면 맞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50분 강의가 맞는 거죠. 처음에 한 10 분은 인제 집중하러 들어가는 시간이 집중하는데 갑자기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한 20-30분 집중하다가 한 10 분은 인제 빠져나오는 시간, 그래서 한 50분 강의를 하는 건데, 75분 동안 '네 이거
모니터 쳐다보고 집중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 그래서 좀 짧고 굵게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제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75분 다 안 하고 한 50분 가르치고 나머지 한 20분은 여러분들이 핸즈온을 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그날 제출해서 내가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업을 쫓아오는지 파악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런 게 좋은 수업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학생은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지나가고 이게 옛날에는 한 번에 딱 맞춰졌는데 요즘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해. 아하. 그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올리고 내릴 수가 없어요. 하여간 방법을 계속 찾아볼게요. 이거 여기 보이는 첫 장의 제목을 보면 AC 화가 나서 하는 소리는 아니죠, AC. 이 AC가 AC 사인 웨이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이누소이드라고 얘기하는 삼각파, 사이누소이덜 웨이브. 그래서 이거로부터 프리퀀시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AC 그러면 프리퀀시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정상 상태의 응답. 이건 뭐 응답이니까. 음, 그 우리가 회로이론 7장에서 배울 때 1, 2차로 배울 때 과도 상태와 정상 상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아까 잠깐만 써놓은 걸 보면 10 빼기 1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 그러면 요것이 정상 상태 응답, 요것이 과도 상태 응답. 저 과도 상태 응답은 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1번 시간에 따라 변함.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이죠.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아는 학생은 김재현 학생. 김재현, 네, 김재현. 네, 네.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 볼래? 마이크 잘 대고. 볼륨 네. 좀 올리고. 지금 안 김재현. 들리 응? 네. 잘 얘기하는데 내가 볼륨이 작은가? 아이고. 어떻게 된 거지? 김재현. 네. 음. 시간에 따라 과도 상태 응답이 갖고 있는 특성은 예 보다시피 정상태 응답은 보면은 시간에 함수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런데 과도 상태 응답은 이와 같이 시간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당연히 과도 상태 응답 특성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장민석 학생. 예, 내가 뭐 질문할게? 그 과도성태 응답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또박또박 얘기해 볼래? 과도상태 응답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음. 하나는 설명했지, 그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거. 예,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그 정상 상태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상태 갈 때까지 시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예, 시정수를 이용해서 저 이거 요 RC 이꼴 타오니까 예, 마타오의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 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지금 뭐 장민서 학생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거는 이 얘기 말고 좀 더 큰 의미. 정철용 학생. 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특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사라지는 특성입니다. 아, 정철용 학생이 나한테 회로 이론 들은 학생 맞죠?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 얼굴도 기억나고. 아, 네. 그래, 맞았어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과도 상태 응답은 t를 무한대로 보내면 과도 응답은 0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면 1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t 이게 0으로 간다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를 보면
10의 익스포넨셜 다시 써볼까요? 얘는 10의 익스포넨셜 R10분의 t인데 t가 여기에 무한대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전체가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0이 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는데 조건. (2번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양시온 학생. 네. 2번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 가능하게. 2번이라는 것은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가면 바도 응답은 사라진다. 즉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시정수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응? 시정수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수의 0이 아닌 게 아니고 이현택 학생. 네. 대답해 볼래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고경호 학생. 고경호 학생. 네. 모르겠어요? 권동우 학생. 네, 얘기해 볼래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김대한 학생. 네,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가 보다. 0이 되려면 요것이 필요해요. 요거. 마이너스. 지수의 영어로는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파워에 놓여 있는 마이너스 값이 존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다룰 때 익스포넨셜 함수의 마이너스 값이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지수의 마이너스 값이 보이는 이거를 우리가 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해요. 안정환이 아니고 안정한.
그러면은 지수값에 플러스 값이 놓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안정해지겠죠. 불안정. 왜냐하면 이에 그냥 RC분의 이렇게 해놓으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디 가냐면 무한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발산, 영어로 divergence, 동사로는 발산하다는 diverge. 이런 거를 unstable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안정. 김비한 학생. 김비한 학생. 네, 교수님. 안정한 시스템이 좋겠어요? 불안정한 시스템이 좋겠어요? 안정한 시스템 좋습니다. 그렇죠. 안정한 시스템이 좋을 거다 하는 거예요. 왜 안정하고 불안정한지 그것은 지수값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이제 영어는 파워 부분, 그 위에 놓여 있는 저 값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응답이라는 것이 안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할 때 steady state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AC 리스판스를 본 거는 아니지만 타임 도메인에서 그냥 해석을 한 거지만, 리미트 t가 무한 들어갈 때 VCT는 10.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얘는 그 타임 도메인 해석을 어널리시스 했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태 응답 출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10V 이렇게 답을 쓰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같은 그런 RC 회로에 이런 RC 회로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RC 회로가 있었고, 여기다가 t = 0일 때 스위치를 닫고 여기다가 이렇게 DC 인풋을 인가했을 때는 정상 상태와 과도 상태 응답을 다 면밀히 살펴봤는데, AC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과도 상태 출력, 트랜전 스테이트 리스판스, 과도 상태의 응답 특성은 흔한 얘기로 개무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C를 집어넣었을 때, 즉 frequency response, frequency domain response, frequency domain analysis를 할 때는 과도 상태는 안 본다. 뭐만 보느냐? 정상 상태만 들여다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정상 상태만 중요하고 과도 상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지, 과도 상태가 아예 없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첫 번째, 과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과도 상태가 존재하는데 애써 무시를 한다. 존재하는데 무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다. 도대체 왜 중요하지 않길래 정상 상태의 응답 특성만 보느냐는 이제 서서히 비밀이 밝혀질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AC Steady State Response에 대해서 하나씩 회의를 벗겨가 보자. 지우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없으면 오늘은 첫 시간이고 50분 가까이 됐네. 하여간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 끝나고 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풀어서 제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30분 내에 빨리 풀고 과제 제출 창에 빨리빨리 제출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문 없으면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빠이빠이. 점심 맛있게 먹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누가 뭐라고 했는데 못 읽었는데 네, 박소영입니다. 누구? 박소영이요. 박수영 학생. 응. 네, 혹시 지금 출석 체크 가능한가요? 됐어. 네, 아까 들어왔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